안녕하십니까. 7.27 대책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책을 좀 고심을 한 듯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책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냈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 대책 중에서 분양권 시장이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직 대책 분양권 폭망 하나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다수의 있죠. 개인, 흔히 말하는 우리보다도 시장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시장은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솔루션, 최적의 해를 찾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시장을 예측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5천만 명이 있죠. 5천만 명의 지성이 움직이고 심리가 움직여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싶어 하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사견임을 미리 밝혀두고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가볍게 주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분양권 시장이 이게 골치가 아플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을 아파트를 지어서 시장에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을 좀 시장에 유도해 가지고 공급을 이렇게 확대해서 아파트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년 6월 1일까지 유예를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물건이 나오는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있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앞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냐. 이제 만일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장에서 내가 분양권을 팔게 되면 1년 미만이면 70%. 여기서 지방세 포함하면 77%죠. 77%. 2년 1년 이상이면 66%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내년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팔게 되면 사실 세금으로 다 남는 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분양권 시장이 상당히 매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뒤에 나올 취득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어서 분양권에 당첨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취득 시점에 따라 가지고 취득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기존 일반 주택은 3개월, 예전에 19년 12, 16 대책 때 4주택자의 그 사례를 보면 그렇다 하는 건데,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입법 예고하고 시행령 발표하고 나서 입법 예고되고 나서 3년 동안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세율로 매기겠다, 이렇게 되지만, 만일에 내가 1세대인데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럼 이 중간에 이걸 누군가 팔아야 되겠죠. 팔으면 그것을 매수한 사람이 무주택자라야지만 제가 볼 때는 취득세 혜택을 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3년의 유예를 주면 그 전까지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있지만 일단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양권이 시중에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분양권 시장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20대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한 20이고 투자 수요가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0이라는 숫자가 80% 정도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만일에 취득세를 피해간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 보유세가 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양권을 뭐 여러 개 가진 분, 한 개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분양권을 한두 개 가지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즉 21년 6월까지는 분양권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옵니까? 이제 수요가 위축되면 분양권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인근 지역에 분양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인데, 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인데, 규제지역은 뭡니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합해있는 거죠. 합해있는 거다. 그런 거. 그래서, 분양권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뭡니까? 팔 때 또 양도세가, 중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권은 상당수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사이트에도 보니까 이제 분양권 시장 뭐 매물 잠긴다 하는데, 그거는 한 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아도 되고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죠. 근데 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굳이 가져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취득세인데, 오늘 하루 종일 있죠. 인터넷에 이제 이야기 기사가 이 취득세 가장 강력했죠. 2주택자는 8%. 자, 개인이 3주택, 4주택 이상은 12%. 자, 법인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를 떼겠다, 그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파산 선고입니다. 법인을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주택의 지금 8% 취득세를 이렇게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7월 달에 입법 예고해가지고 법 통과 후에 바로 시행이 되느냐? 예전 사례 보면 그렇지 않고, 뭐 뉴스에서는 지금 신문 기사에서는 지금 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있죠. 계약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을 해가지고 그건 예외 사항을 주고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예외를 주겠다, 뭐 이런 의견이 우시하죠. 뭐 신문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중에 팔지 않으면 나중입니까? 2주택자가 된다. 2주택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년의 그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 어디 됩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8% 이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지금 15,000세대가 분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양 가격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이 분양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성공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나 개인적 사견입니다.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 저는 좀 실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이 강력한 대책에 과연 그 분양권을 사가지고 뭐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팔아본들 내년 6월달 뭡니까?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 팔면 뭡니까? 분양권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권 시장이 앞으로 좀 죽지 않겠는가. 분양권 시장은 아주 재미가 없을 겁니다. 법인도 그렇고. 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어마무지하죠. 22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지금 분양받는 거는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지만 아주 위치 좋은 데는 그렇지 않고 투자로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별 재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흐름, 물론 하루 만에 뭐 향후 흐름을 말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은 향후 추이와 반응을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저는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지 않고 정여를 할 겁니다. 정여. 그렇죠? 앞으로 정여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하면 만 30세 이상 자녀한테 있죠. 이 정여를 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 1가구 1주택 분리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세대로 인정해가지고 뭐 비과세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이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만 나중에 팔 때는 만 30세 이상 내가 파는 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보유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세대로 하려고 하면 30세 이상인 자녀가 한테 정의를 해야지만 이 분리세가 되죠. 물론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면 또 독립세대로 인정하니까 그거는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앞으로 상당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양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같은 경우는 뭐 현 상태로 쭉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있죠.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좀 걱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분양권은 뭔가 하면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계속 분양권을 팔지 않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고 팔려고 하니까 동시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분양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보존 등기, 나중에 등기를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입주장에 잔금을 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양권 시장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분양권 시장이 조금 물량이 많이 나와서 분양권이 좀 재미없는 그런 추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0년 7월 대구 분양하는 단지가 15,000세대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성공이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8월 이후부터는 말할 것도 없죠. 입주까지 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좀 위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정화 추세되게 되면 내지는 좀 내려가게 되면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사견이고 오늘 이 7.17 대책으로 분양권 시장 앞으로 폭망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뭐 시장의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